안녕하십니까.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.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37살 된 미혼 남성입니다. 이분의 누나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. 어떤 사연인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. 학벌이나 경력이 아닌 태도를 먼저 봐라.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제 남동생의 사연을 신청합니다. 아직 결혼을 못했고 성격이 굉장히 모난 편입니다. 소심하고 말수가 없고요. 말투가 늘 투쟁적입니다. 가정 환경이 암울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저랑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. 폐쇄적이고 은둔형이고 늘 불평불만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서 식구들과도 마찰이 심합니다.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늘 불만뿐입니다. 그래서 말을 섞다 보면 끝은 늘 싸움이 나서 명절에도 잘 안 보게 됩니다. 그래도 어머니는 살뜰히 챙기는 편이지만 차갑고 소극적이라 어머니도 딱 할 말 외엔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기댈 곳이 없어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. 결혼은 할는지 직장은 다니지만 불안불안한데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 사연을 신청하신 분이 오늘 주인공의 누나인데요. 남동생이 좀 사교성이 없습니다. 현재 미혼이고요. 소심하고 말수가 적고 그리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투가 투쟁적이고 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. 매사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고요.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은둔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이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죠. 그래서 명절 때도 잘 안 보려고 그러고 말도 잘 섞지 않으려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죠. 골치 아프죠. 그 가족 구성원이 가족 간에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요. 그런데 우선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요.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 임술년, 무신월, 개미일, 개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보더라도 사주가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죠. 우선 목기운과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리고 수기운이 4개고요. 토기운이 3개고 금기운이 월지에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월지에 금기운이 있으니까 금기운도 약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가 없고 토금수만 있고요. 그러면 우리가 한눈에 딱 보더라도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이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보세요. 목기운이 뭐죠? 수생목이니까 식신상간운이죠. 그리고 화기운은 재성운입니다.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없습니다. 지금 이 남동생이 직장생활은 오랫동안 하고 있다 그래요. 그런데 이 직장생활도 불평이 많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없으니까 일단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오행이 그러면 우리가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. 그럼 흘러가는 대운에서 한번 보세요. 목화가 언제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어릴 때부터 54살 갑인대운이 될 때까지 목화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.
그러니까 이분은 54세가 돼야 이때부터 이제 용신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사람의 인생에서 54세라는 것은 이제 중년이잖아요. 중년이고 이제 전성기가 서서히 54세에서부터 63세까지도 전성기라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황금 같은 20대, 30대, 40대 이때에는 그 용신운이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운이 너무 늦게 들어온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주를 딱 보니까 미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요.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죠. 그리고 역마살도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수기운이 4개나 되는데 비경겁제는 엄청 강합니다. 그러면서 관성운도 3개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요. 이 관성운이 아예 없잖아요. 관성운이 아예 없으면 이런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간섭받는 거 엄청 싫어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많습니다.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. 왜냐하면 간이라는 게 그 나라를 잡아주는 규율, 규칙, 심리적인 억제력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이 관이 없어요. 그러면 관이 사람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좀 반듯하고 절도가 있고 예절이 있고 정의감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. 모범 시민이라면 당연히 사회 질서를 잘 지켜야 돼. 이런 규율 규칙 같은 거. 이런 것도 사람이 이런 규율 규칙 같은 걸 잘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의감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훌륭한 사람이라면. 그래서 잘못된 걸 보면은 사람이 분노할 줄도 알고 이런 것이 관성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게 아예 없어요.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봤을 때 천방지축이 많다. 쉽게 말해서 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분처럼 관이 너무 많으면 지금 1개, 2개, 3개란 말이에요. 2개 넘어서 3개부터는 좀 강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 간만 봐서는 안 되고 일단 비경겁제가 또 4개나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.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러이러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곤조가 아주 강해지죠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쓸데없는 고집 이런 게 강해집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싸우죠. 내 말이 맞다고. 그러면서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.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그리고 말 자체도 투쟁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불평불만이 많고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폐쇄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 은둔형으로 바뀐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분이 일단 비경겁제가 4개나 되니까 고집은 엄청 강하면서 이런 사람들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그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 인성운도 강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식신상간운이 또 약해요. 그러니까 표현 능력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.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식상운이 없다. 그랬을 경우에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중년 이후에 그 무슨 병에 걸린다든가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년 이후에 이제 그 용신에 해당하는 그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분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되면 운이 좋아지니까 그때 되면은 뭐 지금보다는 훨씬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 늦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분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37살이라는 이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저한테 한번 자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주 분석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
일년운을 보면은요, 올해가 무술년, 훈년이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보면 어떤 운만 들어오죠? 목화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토기운, 수기운, 금기운만 들어옵니다.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이분은 좋은 운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일단 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좀 비관적이라고 봐야죠. 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. 그런데 사람이 지금 운의 흐름만 봤을 때 34세서부터 43세까지 임자대운인데 비견겁제 엄청 강하게 들어오죠. 지금 비견겁제가 4개나 되는데 또 들어온 운이 위아래로 수기운만 들어와요. 고집이 엄청 세진다고 볼 수 있고, 그러면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잖아요. 지금 이 사주는 화기운도 지장간에 이제 2개 있는데 일간이 개수니까 전개충으로 다 깨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화기운이 뭘 극해요? 수기운이 뭘 극해요? 화기운을 극하죠. 화기운이 뭐예요? 재성운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운도 잘 안 풀린다고 봐야죠. 그래서 직장은 계속 다니는 게 좋고요.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어디 뭐 투기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걸 사놓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재산을 딱 묶어두는 게 좋고,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 분석을 통해서 내 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. 그걸 딱 알면 내가 고집을 좀 꺾고 그리고 나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는 목화의 기운이 강한 여자를 만나서 한번 사귀어 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이분 사주를 보면 관성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, 지금 이 관성운은 다 7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식신상관운은 없으면서 관성운만 있습니다. 그리고 목화의 기운은 하나도 없으니까 사업 같은 것은요, 그 50대 중반 이후에 하는 것이 낫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여러 가지로 그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항상 자기 운대로만 사는 것은 아니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 본인의 사주를 한번 깊이 있게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목화로 치중된 사람이 있고 금수로 치중된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목화토금수 오행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. 목화는 양에 해당이 되고요. 금수는 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음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사주가 전부 금기운하고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다. 토금수로만 되어 있고 목화가 하나도 없다.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려운데요. 그 어려운 인간관계를 뚫고 어떻게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사람하고. 그러면 그 관계가 또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남동생이 목화의 기운이 강한 여자를 한 명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을 경우에 두 분의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사람의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짝을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할 때, 그때 그 인생 자체가 가장 크게 변화를 일으킨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남동생이 직장도 오래 다니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 여자를 만나는데, 여자가 이제 목화의 기운이 강한 여성들, 목화의 기운이 강한 여성들이 되게 발랄하고 또 애교도 많고 이런 여성이거든요. 이런 여성을 만났을 때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